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하게 건너오신 분들 네, 특집으로 오늘은 구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용남 전 의원님 그리고 허은하 전 의원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입당원 네, 허은하입니다. 아니 이렇게 역시 대변인 출신이라 다르시네요. 네. 저는 보통 그 소개할 일 있으면 네. 탈북민 남매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것도 아 괜찮은 진짜? 것 같아요. 탈북민 남매. 네. 네, 남매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뭐 꽃제비 수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막상 와본 민주당 어때요 분위기가? 현재까지는 아주 좋아요. 저는. 어떤 게? 당원들께서 네, 딱 만나시면은 네, 고생 너무 많았다라는 말씀하시고 네. 정말 잘 왔어요. 그런 얘기 하시고 네, 그러니까 고생 많았어요, 잘했어요, 애썼어요,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시니까 네. 감동이에요. 그런데 이제 개혁신당의 네. 한 그 청년들을 만났어 어저께 예, 길거리에서 딱 예, 만나고 예.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막 사진 찍자 예. 그런 모습 보더니 어머 여기 와서 뭐 또 꽃 보셨 뭐 빛 보셨네요 막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이제 가는 친구 아이고. 하나 있었는데 예. 진짜 행복해요. 막 허은하 외쳐주잖아요. 예, 김용남 예. 의원님도 같이 다니시면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그 개혁신- 사진 찍자는 분들의 숫자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몇 배 늘어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리 다니시면 막 응원합니다 네. 이런 얘기도 들으시고, 예. 개혁신당에 있을 때 잘 못 받아보던 환영 아니 아니 개혁신당에서는 빈도가 훨씬 늘어났지. 늘어났다. 네. 예. 근데 거의 이준석 의원에게 모든 게 다 집중되기 때문에 아, 그 당은? 사진을 이렇게 찍는 것도 예. 그쪽에 줄 쫙 쓰고 우리가 거기서 같이 찍어요 이렇게 하기가 민망한. 그렇군요. 민망한 게 있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당 대표 제가 하면서 사진 찍히고 다녀가지고 저는 예. 자기 홍보만 한다고 내쫓은 거 아니야? 거기는 사진 찍히면 안 돼요. 세상에.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당 대표 홍보하고 뭐 여기가 네 당이냐 막 이런 식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홈페이지에 원래는 당 대표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하죠. 왜 허은하만 있냐는 거, 왜 이준석이 없냐는 거지. 당 대표가 상징이고 당 대표가 핵심인데 네, 그랬었어. 그런 거지. 많이 서운하셨겠다. 지가 당 대표인 줄 알아? 그럼 당 대표지 뭐야? 아, 진짜로 저한테 그랬어. 자기가 당 대표인 줄 알아. 진짜? 당 대표 맞는데? 선출직인데. 선출직인데? 아, 아이고, 예, 찬찬히. 이제 선거가 끝나니까 쉽게 얘기해서 좋네요. 예, 네. 그러니까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찬찬히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늘 연대의 마음으로 저희 취재 편의점 함께 해주시는 광고 먼저 예 소개를 하고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나와요 푸르릉입니다. 누적 판매량 130만 포에 빛나는 SNS 쾌변직방 다이어트 대란템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입니다. 푸르릉은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 전문 연구진들의 독자적인 배합 기술로 무려 442일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그만큼 효과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배변 활동 어려우신 분들 참 많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더 힘들어 하시는데요. 요때 하루 2포 딱 드시면 매일 쾌변으로 장을 시원하게 비워내실 수 있으십니다. 편하게 마시는 타입이어서 높은 흡수율까지 꼼꼼하게 챙겼는데요.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40배 팽창을 해서 장운동을 촉진시키고 묵은 숙변까지 깔끔하게 밀어내줍니다. 오직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링크에서만 1+1+1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가격이 59%나 할인이 됐습니다. 이 할인된 특가로 한정판 전용 보트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서 당장 구매하셔서 장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는 주문 폭주로 인해서 품절이 매우 잦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구매 방법은 유튜브 더보기란에 이벤트가가 적용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연세생활건강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로 장비운 평생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연세생활건강은 연세대학교 비영리 수익사업체로 판매 수익금 전액 장학사업 등 교육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장은 괜찮으시죠? 예, 어떤 편이십니까? 예. 아직까지는 별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좀 괜찮으시다. 예. 예,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것까지는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천기 약도라지 진액고입니다.
에어컨 바람, 미세먼지, 급격한 온도 변화까지 진짜 겹쳐지는 6월인데요. 목이 더 쉽게 지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관지와 면역 관리가 우선인데요. 천기 약도라지 진액고로 목이 답답할 때, 몸이 무거울 때 매일 하루 한 스푼씩 진한 사포닌으로 건강을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포닌의 끝판왕,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귀한 원료인데요. 그냥 도라지 아니고 올해 수확한 신선한 우리 농가의 약도라지를 가득 담았습니다. 미세먼지와 건조한 날씨에 목이 칼칼하신 분, 그렁그렁 답답한 숨소리로 고민하시는 분들, 밤새 콜록콜록 잠 못 드는 가족들을 위해서 약도라지의 사포닌은 6년근 임산의 3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 저녁 한 스푼씩 꾸준히 드시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구매자분께서 올려주신 최신 구매 리뷰 있는데요. 에어컨 바람 쐬다 보니까 건조해져서 목이 칼칼해서 구입했는데 먹기도 편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이런 글 올려주셨고요.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항상 좋지 않아서 도라지를 찾아 먹는데 맛도 좋고 목 통증도 덜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출시 후 무려 5만 병 예, 판매 기념으로 3년 전 가격 그대로 드립니다. 2+2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송 메시지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렇게 기재하시면 천연 오칠 프리미엄 스푼을 사은품으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더보기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멜스NS에서 구매하셔야 사은품을 꼭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도라지 안 주셨어요? 드셔야 되는데 오늘 도라지 안 줬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다. 의원님께서는 매주 한 번씩. 그러게요. 한 잔씩 약도라지, 먹었었는데 오늘은 끝나고 나가실 때 주시네요. 꼭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 상자째 들고 나갈게요. 상자째 그냥 들고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훈아 의원님 못 드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권이 교체됐어요. 네. 예,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비상계엄 때문에 정말 맘도 많이 졸이고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나 싶은 정도로 겨울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딱 선거 결과 나오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허은하 의원님 먼저. 우선 당선돼서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좀 답답한 마음도 있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은 명확했잖아요. 그 내란 종식 네. 해야 되고 사실 계엄이 있었을 당시에 그 시도한 그날 모든 국회의원은 본회의장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네.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당에 있었잖아요. 당사, 예. 그러니까 당사에 있으면서 책임을 회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 회피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42% 정도 네. 나온 것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네. 분열이 아니라 통합에 대한 것이 확실한 시대 정신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열심히 좀 민주당도 네.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더 살 수 있도록 네.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사실은 선거 전에 민주당 의원들하고 선거 결과 예측을 아무래도 하잖아요. 네, 사석에서. 네, 네. 그래서 뭐 20% 예측하시는 분도 있고 뭐 15% 적어도 10% 이상. 그런데 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7에서 10% 정도 차이가 날 것 같다. 근데 제가 제일 적게 본 축이었어요. 네네. 그러면서도 저는 내심 7에서 10% 차이 나면서도 살짝 앞에 5자를 달아서 과반은 넘겨서 네, 예. 당선이 되면 예. 좋지 않을까 했는데 예측 조사와는 달리 이제 앞에 5자는 못 네, 네. 붙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웠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민의힘 그 김문수 후보의 득표 결과를 보면서 야 국민의힘은 계속 힘들어지겠구나. 그런 그쵸. 생각이 예,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일단 죽어야 부활을 하잖아요. 근데 죽질 않아 문제가. 네. 그리고 죽지를 않고 계속 숨은 붙어 있으면 그게 예. 바로 좀비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좀비다. 예. 그래서 야 앞으로도 계속 붙이면 힘들겠다. 예. 일단 왕창 깨져서 죽었다 살아나야 나아질 기미가 있는데 네. 41%를 살짝 넘게 득표하면서 김문수 후보는 이제 댁으로 돌아가실 생각이 없어지실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전당대회만 열려봐라. 내가 바로 출마해서 당권을 다시 찾아야지 노리고 있는 한동훈 대표는 예. 당연히 출마할 거고 그럼 친윤은 당연히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다가 실패해서 아예 대선은 대충 치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는 대개 보내드리고 뭐 제 다른 카드를 내세워서 당권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40% 넘게 득표한 것을 그쪽은 본인의 경쟁력이라고 무조건 해석을 할 거고 네네. 그래서 출마를 하면 친윤 쪽에 자체 후보를 내서 3파전을 벌이게 되면 어부지리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친윤은 이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고 예. 그래서 계속 복잡하게 예. 얽혀가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게 됐고 뭐 그대로 흘러갈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지금 화면에 김문수 후보의 훌라후프 저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저는 진짜. 저렇게 큰 훌라후프가 있어요. 있구나. 약수터에 가면 저런 거 있어요. 있어요? 할아버지들이 하시는데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 한 번 하기 힘들거든요. 엄청 무거워서 턱걸이는 거의 선수급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너무 잘하셔요. 저는 의원님 저만큼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고3 때 체력장 할 때 저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고3 때, 예, 고3 이후 해본 적이 없다. 네. 예. 근데 김문수 후보는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체력이. 예. 그러니까 저 시그널을 어떻게 봅니까? 훌라후프 힘의 저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난 아직 당대표 할 힘이 남아있어. 이걸 예. 보여주시는 거죠. 건재하다. 건재하다 나는. 예.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그래도 정상적인 보수 정당이 돼야 협치도 하고 정책도 실현하고 입법 논의도 하고 뭐 좀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계속 아직 그 내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가 연장전이 계속 이어지면 이 상태로 정치가 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보수 정당으로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냥 완전히 이제 극우로 극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극우가 이제 어떻게 무너져 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제일 궁금한 부분인 것 같고. 네. 근데 41.2% 나온 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비처럼 살아남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되니까 네. 그 장윤석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슬픈 정치 현실이 될 것 같다. 네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무슨 정치 보복을 한다는 등 이렇게 프레임 정치만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서 네.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정치라고 하면은 적어도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김문수 후보가 다시 당대표로 나오겠다고 하는 것도 말이 좀 안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예. 대선 후보로 나가서 예. 이제 그래도 실패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본인이 이제 당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하시는 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시나리오인 거라서 예. 정말 좀 답답합니다. 보기에. 네. 근데 그 의원님 그 개혁신당 전에 국민의힘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 잘 아시잖아요. 그분들. 근데 예전에도 그렇게 염치 없고 그러나요? 아니 윤석열 시대를 거치면서 그렇죠. 사실은 그 전후가 완전히 달라요. 그 전에는 그래도 예. 선거는 잘 치렀어요. 선거를 앞두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를 신경 쓰고 적어도 꽃단장은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21대 때도 그랬어요. 저희 떨어졌을 때. 네. 예. 근데 그때 야당이었잖아요. 이제는 아예 신경을 안 써. 아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 마이웨이야. 그게 그러니까. 다 윤석열 시대를 거치면서 예. 좀 뭐랄까요 염치 없는 사람들이 실세로 부각하고 그 사람들이 당을 좌지우지하면서 네. 전반적으로 수준이 하락한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암만 윤석열 때문이어도 지나갔으니까 이거 털고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그게 정상인데.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거의 안 보이고 저는 오늘 깜짝 놀랐던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만두기로 했는데 차기 원내대표가 뽑힐 때까지 권한대행을 하겠다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원내대표 권한대행 그게 아직 그 사실 확인은 조금 헷갈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권성동 의원 본인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 주변에서 나온 얘기 주변에서, 같아요. 근데 예. 문제가 이제 목요일 의총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으면
바로 원내대표 이제 선거와 관련한 공고가 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선관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출마할 사람들은 후보 등록을 받고 네. 뭐 언제 그 원내대표 선거는 딱 107명이 됐죠. 그렇죠. 107명만 투표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 일정이 딱 나와야 되는데 예. 그게 바로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론의 등이 떠밀려서 사퇴 발표는 했지만 네. 이거 뭐지? 이거 왜 바로바로 진행이 안 되지? 네. 근데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돼. 네. 기본적으로 국힘은. 예. 그리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예. 희한한 게 비대위원은 사퇴를 하고 위원장은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계속 예. 당분간 할 것 같은 예. 태세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에요.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면 그것도 그렇고 말씀 주신 대로 좀 거취 문제를 생각해서 결정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뭐 이런 것 자체가 없어지니까 정당으로서 자기 기능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냐. 근데도 여전히 이제 41%, 41.15%의 득표율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독이 되죠. 그게 독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독이 된다. 예. 일단 예. 41.15%도 중요하지만 네. 지역별 득표가 더 중요하거든요. 영남 의원들은 야 내란을 해도 까딱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했는데도 우리 지역은 까딱없어. 그러니까 물론 네. PK 지역에서의 득표율의 격차는 많이 줄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부산만 해도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보면 부산에 지금 민주당 의원은 딱 한 명, 예, 전재수 의원만 하나밖에 있잖아요. 없습니다.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렀다고 하면 한 군데 빼고는 국힘이 다 이기는 예, 쪽으로 나왔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예. TK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야 까딱없어. 다음에도 공천만 받으면 또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정당이 그래도 발전을 하려면 네. 기본적으로 진영적으로 보면 중도층을 바라보고 정책이나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완전히 영남당화가 맞아요. 점점 더 세게 될 수밖에 없는 선거 결과예요. 네. 그리고 영남 의원들이 워낙 많은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변화를 거부하면 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국힘은 야 이게 죽지도 못하고 계속 살게 됐다. 자. 그럼 완전히 수도권은 포기하는 정당이 될까요? 그럼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원외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치할 맛이 안 날 거예요. 아마 지금. 지방 지역에서도 예, 예, 그렇고 21대 때 제가 들어갔을 때가 야당이었잖아요. 야당이었을 때는 그래도 영남당에 계시는 분들이 뒤에 물러나 있었어요. 그리고 초선들이 알아서 해봐라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명불허전 보수다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교육, 뭐 초선들 교육,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했었어. 네, 예. 시도할 수 있게 해줬었어.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반성도 안 하면서 그냥 영남당인 걸 자랑스러워하면서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나가는지 전 네. 진짜로 이해가 안 가고 정말로 망가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 아마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부산과 이 대구 민심을 예. 보면서 예. 대구의 발전이 저는 진짜 걱정될 정도로 예. 진짜로 줄만 서면 되는 곳이 예. 돼버린 것은 국민의힘에는 진짜로 이거는 뭐랄까 이건 지금 정말 쪼그라지는 네. 쪼그라지는 것에 시초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사실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 네, 예. 국민의힘 수도권은. 네. 수도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김재섭 의원 의원하고, 정도 하나인데 예. 아니 그리고 뭐 강남 3구하고 하고 분당을 분당. 제외하면 예. 정말 몇 명 안 돼요. 없죠. 그러니까 도봉구의 김재섭 의원 예. 그리고 동작을의 나경원 의원. 의원 몇 명 안 돼요. 진짜. 맞아요. 진짜 거의 한 없어요. 진짜 한 4-5명 정도인 건데 공당이라고 하기 되게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못 내놓는 거예요. 예. 아, 근데 저는 그 영남 지역과 강원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유권자들을. 예컨대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는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부패하고 막 이러면 뭐 국민의당으로 한번 확 갈아치운다든가. 지난 그 보궐선거에서도 담양군수인가요? 바꿨지 않습니까? 그 저 조국 혁신당으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영남 강원 지역은 그게 잘 안 된다. 계몽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혁신당의 그 이준석 후보가 예. 그 대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면서 맞습니다. 예. 대구의 그런 표심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네. 요구를 했는데 근데 본인이 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뽑기가 애매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예. 대구에서 몇 퍼센트가 나왔는지 제가 볼 땐 15가 안 나왔는데 기존에는 한 15까지 나왔었던 얘기를 네. 제가 들었었거든요. 대구에서 8% 근데 뚝 떨어졌더라고, 정도 나온 것 실제로 같아요. 보니까. 예, 아, 예. 본인 지역구에서도 15%가 그러니까 안 안 나왔는데 나왔어요. 어떻게 예. 대구에서 예. 15%가 예. 나와요? 대구에서 예. 잘 나오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예.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국힘은 못 뽑겠다라는 분이 그 정도 있었는데 예. 완전히 뚝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가 8.29%, 맞아요. 김문수 후보가 67.62,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23.2. 그러니까 30%가 목표였는데 이재명 후보도 대통령도 사실은 30%는 돌파하지 못한 이런 근데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한 25 정도 나오면 성공이라고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거의 가까이는 간 건데 같다. 예. 25가 넘어서는 저 좋았겠지. 예. 네, 그게 이제 좀 아쉽다. 그 영남 전략은 민주당 차원에서도 조금 숙제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에 계셨던 두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유권자들을 설득할 거냐, 그래서 전국 정당을 만들 거냐, 이건 또 과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재명 정부에서 적어도 부울경 내지는 부산을 공략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번에 대선 공약을 보면 해수부 이전 네. 이거는 이제 목요일날 첫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해수부 이전, HMM 본사 이전 그리고 부산 해사법원 신설 네. 예. 왜 나온 공약인지를 이해를 하면 부산의 민심 또 이 부산 경남 지역의 민심은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네. 그게 다 북극 항로의 어떤 확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후 온난화 때문에 네. 생긴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약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른바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항로 선박이 점점 많아지면서 부산 쪽을 거점 항구로 만들고 또 네. 거기서 단순히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제조 기반을 더 활성화해서 거기서 제조 가공한 이후에 다시 수출 수입하는 그 전략을 짜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부산 시만 해도 인구가 많이 이미 줄었고 계속 줄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구가 준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 도시가 쇠퇴하고 그 작아지고 활력이 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예. 근데 그게 조금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 특히 부산 신항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 기반까지 확충이 되면서 다시 부산이 옛날에 그 경제 활력 네네. 이런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예. 저희 그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부산이 어마어마한 그렇죠. 대단한 도시였어요. 예, 진짜. 예. 부산 놀러 가면 서울에도 없던 거 부산 가서 구경 처음 하는 게 많았는데 네. 그런 그 도시 활력을 다시 되찾으면 적어도 그쪽에 계신 유권자들이 아하. 좀 생각을 예. 다시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 네. 있겠죠. 예. 일단 PK 전략은 그렇고 TK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일관된 성과를 좀 보여주는 거, 예, 그러니까 예. 그 공약에 대한 거. 근데 부산에는 의원이 있잖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예. 근데 대구는 없단 말이지. 근데 대구는 가보면 진짜로 먹고 살 게 없어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 이번 선거 캠페인 때 보니까 임대가 엄청 나왔더라고요. 동성로에도. 예. 대구백화점은 망했던데요. 아이고, 대구백화점 네. 망한 지 좀 됐고, 그러니까, 그리고 예. 동성로에 가면서 느끼는 게 젊은 청년들이 진짜 울어요, 울어. 할 일이 없다. 먹고 살 게 없다. 그리고 산업 자체가 섬유 산업
예. 섬유 산업을 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꾸준하게 일관된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가진 산업을 좀 키워나가면 좋은데 네. 이게 또 이제 친환경적이지 않은 음. 부분과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네. 막 키울 수도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예,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건 사실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민주당의 의원이 없다 보니까 네. 믿음을 주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저는 이번에 대통령 되신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그 대구나 그리고 안동이나 네. 이런 곳에 이제 공약이 나왔던 부분을 예, 예. 한번 좀 실행해 보셔서 뭐지라고 네. 좀 느끼게 하는 부분을 좀 체감하는 체감하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절대 안 바뀌지만 젊은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예. 분명 있습니다. 예. 대구가. 예. 예. 그러니까 뭐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서울 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역에서 직장이 좋은 직장이 있으면 고향에서 잘 살고 싶은데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최저임금 위반율이 대구가 제일 높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래서 그거 거기서 조심스럽게. 일을 해도 임금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대구에선 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출이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인구가. 쉬쉬하면서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 불법을. 세상에. 예.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뽑아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참 예, 그래서 슬프다. 이 부분은 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원칙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렇군요. 대구. 그러니까 대구 시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번에 예. 누가 해야 됩니까? 민주당이 한번 승부를 걸어본다면 민주당이. 예, 대구 후보, 뭐, 대구시장 대구 후보. 어떻게 좀 아니세요? 아니 저는 허 의원님이 대구 출마하시지 않나라고 대구랑 전혀 관계가 없어가지고 예. 거기는 그 같이 좀 살았던 사람이 좀 예,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구 사람을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썼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 이준석 후보가 전 후보죠. 이제 이준석 의원이 TV 토론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나 그렇게 안 하겠다. 아, 그랬대요? 네. 뭐 이제 와서 지금 와서? 반성을 하고 그래. 젓가락 pen긴. 예. 젓가락 펭귄? 젓가락 예. 펭귄밖에 생각이 안 나. 어. 포레스트 펭귄이 아니고. 예. 예. 아 근데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예,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근데 그러게.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이 정치, 그러니까 선거 전략에서 완전 실패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말을 한다라는 자체를 스스로 너무 자신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측근 그룹이 그 뭐 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참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개혁신당의 있지? 미래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이미 나온 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제 그래도 배지 의원은 3명이 있고 네. 그 사실상 동지적 관계에 있던 분들은 지금 다 나온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독자적 생존은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는데 네. 그렇다고 국민의힘하고 당장 합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국힘이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당분간. 예, 예. 왜냐하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지금 상태에서도 너무 복잡해요. 네. 김문수 의원께서 대구로 안 돌아가시고 이제 출마하실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예. 당대표. 한동훈 전 대표는 또 그쵸. 호시탐탐 복귀만 노리고 있지. 네. 친윤은 친윤대로 지금 따로 계산을 하고 있지.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더 얹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개혁신당 자체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매우 난망해요. 사실은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당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작년 총선을 기점으로 새롭게 태어난 당이에요. 네. 어쨌든 배지가 3개 나왔어요. 그걸 탄력을 받았습니다만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쪼그라들었어요. 네. 일단 평가도 많이 안 좋아졌고. 네. 근데 내년 지방선거에 거의 당선자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확 쪼그라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값어치를 점점 못 받는 거죠. 가격이 계속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가격 떨어지기 전에 얼른 팔아야 되는데 예, 예. 살 사람이 이게 살 형편이 안 돼 안 돼. 지금. 살 생각이 없어 지금. 예. 대선 때 얼렁뚱땅 살까 했는데 네. 그때는 또 안 한다고 세게 그것도. 부르다가 안 됐잖아요. 거래가. 예. 시간은 개혁신당의 편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예. 예. 그런데 지방선거를 독자적으로 만약에 치르게 되면 더 쪼그라들면서
다음 총선까지는 못 남아 있을 거예요. 야, 그- 암울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암울하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뺄셈 정치를 계속 해왔잖아요. 덧셈 정치가 아니라. 그러네. 사람 귀한 줄을 몰랐단 말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더라도 승리를 안 하더라도 저는 기회를 한번 한번 기회를 가져보겠다라는 네, 마음으로 네. 출마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개혁신당 내에서는 네, 예, 이제. 예, 인정을 안 해주는 거니까 예, 예. 예, 무조건 승리해야만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 예. 이준석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안에서는 이준석이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준석이 싫어하면 쫓겨나잖아요. 와, 무섭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네. 거를 이미 옆에서 봐서 본인이 말했던 청년 정치를 위한 어떤 뭐 사다리 이런 부분은 이미 본인이 다 걷어찼기 때문에 네. 될 만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음. 지금 이준석도 못했는데 네. 누가 갑자기 여기에 영입이 돼가지고 네. 들어와서 어허. 26년도 선거에서 단체장 선거나 이런 데서 네.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저도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네. 이미 좀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지금 단일화 그래서 할 걸. TV 토론 때 예. 잘못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근데 이제 저나 예. 김민석 최고였었죠. 최고도 계속 예. 단일화 한다 예, 예, 그러니까 예. 내가 안 한다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게 그런- 전략이었군요. 민주당의. 전략이었죠. 민주당 전략이었고 그런데 사실은 뭐 단일화 추진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전략이 좀 예, 먹힌 거고 먹혔다. 조금 너무 센 값을 불렀다라는 이제 예, 말씀을 예. 하셨는데 그걸 예. 좀 후회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도 끝까지 했으니까 음흠. 그 부분은 그래도 좀 인정? 잘했다라고 하면서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제3정당으로서 음. 이 개혁신당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초심을 지금이라도 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음. 그냥 바닥부터 좀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네. 그런 국민들이 좀 음. 인정해주지 않을까. 다만 이제 10년은 좀 버티셔야 된다. 라는. 허나원님 10년은 그냥 다음 총선까지 못 간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10년 한번 버티면 괜찮지 않을까. 한 아니, 5년만 그리고 버티자고 할까요? 이게, 민주노동당 그러니까 직전에 정의당이나 진보당처럼 네. 뚜렷한 어떤 정체성. 이념을 갖고 음. 있으면 10년, 20년을 버텨요. 음.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그렇죠. 당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다르잖아요. 예. 다만 국민의힘의 어떤 구태 정치에서 맞아요. 이건 같이 못하겠다. 뭐 그런 명분으로 뛰쳐나와서 만들었는데 이게 뭐 1년 남짓 했는데 이게 못지않은 구태야. 예. 뭐가 달라요 여기서. 그렇죠. 이거 예. 국힘이 데칼코마니야. 예. 딱 데칼코마니. 쫓아내는 거나 뭐 예. 개혁신당에서 뭐 그렇죠. 허나 쫓아내는 대표 거나 뭐가 달라. 예. 이러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무슨 이념이 투철한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지역구 한 사람 나오고 비례 두 사람 나왔으니까 어떤 배지를 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에 이익 공동체로서 굴러갈 수는 있는데 예. 이게 다음 총선은 난망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총선까지 못 버티는 거죠. 일단 당장 내년에 이제 중요 자치단체장 후보를 내야 될 텐데 이준석 후보가 출마할까요? 아예 안 안 하죠. 해요? 안 해요? 하죠. 원래는 출마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었죠. 아니 아. 그거는 국힘하고 합쳐서 합쳐서 예. 합쳐서 서울시장. 네, 원래 이렇게 대선도 뒤에 있을 때 27년. 예. 저는 그렇게 전에 들었었는데 예. 지금은 애매해졌죠. 애매한 게 아니고 또 확실해요. 지기는 싫을 거예요. 출마 안 합니다. 출마 안 제가 해요? 장담하건데. 네. 100% 출마 안 아니, 해요. 책임감이 있는 예. 지금 당 대표로도 나올 것 같다라는 예. 얘기가 있는데 예. 본인이 책임감 있다면 사실은 예. 나오는 게 맞죠. 맞다. 예. 예. 왜냐하면 어차피 심상정 전 대표도 뭐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막 나가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 존재감 때문이었지 네네. 정의당이라는. 예. 똑같이 본인이 당에 대한 애정과 당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나가는 게 정상이죠. 근데 못할 거다. 예. 아니,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단체장 선거를 진짜 할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예. 단체장 후보로서 선관위에 후보 등록할 때도 의원직 사퇴 안 하고 네. 그냥 의원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본선거도 치러. 그러면 본선에서 낙선을 하더라도 의원으로 다시 복귀해. 왜냐하면 그때 의원직 사퇴하는 거는 본회의에서 그게 의결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의장한테 얘기해서 이거 본선거 끝날 때까지 절대로 처리하시면 안 돼요라고 하고 그냥 본선거에서 지더라도 은근슬쩍
국회의원직으로 다시 복귀하는 네. 그런 시나리오는 써볼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 그러니까요. 이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 첫 인사 발표에 대해서 여의도에 홍준표 총리 카드가 있었는데 그 통합형 인선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 총리를 쓰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확실히 그 홍준표, 이준석, 그 천하람 의원은 아마 이준석 의원의 의중을 반영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이게 홍준표, 이준석, 명태균은 원팀이었던 건 확실해요. 이 같은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야 보면 근데 서로 기회 쓸 때마다 서로 띄워주잖아요. 네, 그러네요, 진짜.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인선이 이제 쭉쭉쭉쭉 발표가 좀 되고 있는데 두 분도 어디론가 좀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글쎄. 일반 당원 저희는 하시기에는 체급이 신입당원이라서. 높은, 네, 신입 당원 하시기엔 체급이 높은 장 분들인데. 기자님이 텔레그램으로 좀 보낼까요? 보내주세요. 우선 민주당의 문화를 좀 이렇게 더 익혀야 될 테고 필요하면 쓰시겠죠. 예, 네, 그런 예. 생각이고 우선 그 천하람 원내대표가 그 갑자기 뭐 홍준표 네. 그 총리설을 얘기하는 건 진짜 어이가 없는 말인 것 같긴 해요. 예, 네. 예. 본인을 어디다 써달라라는 얘기처럼만 들려요. 나를 좀 써달라. 네, 그런 예. 느낌이에요. 어. 그 말을 하기 위해 홍준표를 끌어들인 것 끌어들인 거 같다라는 아니에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 총리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 뜬금없이 홍준표 전 시장 얘기를 왜 해요? 음흠. 그러면서 통합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예. 허은하랑 먼저 통합을 좀 하지. 예? 다른 당에서도 좀 그 입각도 시켜주고 좀 주고 해라. 그런 걸 원하는 있는데. 건데. 나도 있는데 그런 나도 좀 얘기 써라 하는 뭐 이런 얘기다. 아 그렇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첫날부터 야근을 했다는 겁니다. 예. 워커홀릭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당장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일이 많다. 저는 근데 그게 좋아요. 그러세요? 예. 그 정도 일하는 대통령이 나와야지만 음.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라고 생각을 예. 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지점을 되게 높이 삽니다. 진짜 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예. 외부에서 제가 국힘에서 있을 땐 전혀 못 느꼈던 황제인 줄 알았었거든요. 황제? 황제처럼 예. 막 그렇게 남들 뭐 일만 총통? 시키고 예. 그냥 손가락만 이렇게 딱딱 예, 하시는 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와보니까. 와보니까 예. 본인이 엄청 일하시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견학 프로그램 같은 걸 해야 되나? 그래야 좀 양당의 서로 사정을 좀 그게 알면서 필요한 것 같아요. 좀 교류를 해야 되나? 네, 예. 그 OJT 좀 하자 약간 제가 무슨 그런 얘기 악마처럼 생각하신 악마가 거죠. 있죠. 예. 서로 좀 그런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서로를 좀 보고 네.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다. 네. 근데 의원님 옛날에는 무슨 욕탕의 정치도 있고 뭐 막 싸우더라도 저녁 식사는 같이 하시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21대부터는 밥도 같이 안 먹고 차도 안 마시고 휴게실도 저는 따로 쓴다고 들었어요. 따로 써요. 따로 쓰고. 네. 근데 남성분들은 그래도 목욕탕에서 네. 이게 좀 되는 것 같은데 네. 여성들은 조금 대화하기 좀 어려운 거는 좀 있었고. 예. 그리고 식사가 진짜로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상임위 같이 회식 안 해요? 그래서 과방위 할 때도 네. 한두 번은 같이 했었는데 뭔가 어색해. 아. 안 돼 이게. 이게 안 된다. 예, 안 되는 것 같고 예. 같이 있게 되면 이제 욕 먹어요. 예? 그러니까 같이 이제 휴게소 같은 경우도 네, 여기 네. 국힘 휴게소 예.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예, 예, 예. 따로 있을 때 거기 갔다 오면은 네. 괜히 첩자 같은 느낌이라던가 간첩이야? 막 오해받지. 오해받아요? 오해받아요. 이 와 너무 심하다. 배치 떨어진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휴게실을 따로 쓴다는 건 따로 어떤 써요.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당이면 예. 상임위원장 방을 예. 휴게소로 쓰고 아. 여당은 어. 그 다음 여긴 조만한 소회의실 있잖아요. 예, 예. 거기를 써요. 예. 거기를 쓰는데 거의 잘 안 오지. 예. 근데 진짜로 한 3, 4선 되시는 분들 정도만 예.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예. 눈치 보여서 잘 못 가고 그런 부분이 거의 맨날 안 들어가잖아. 예. 국힘은요. 뭐 하면 예. 안 들어가. 그쵸 안 들어가죠. 네, 안 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얼굴 잘못 보이면 예. 제가 나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했다가 엄청 혼났잖아요. 진짜요? 네, 왜냐면 앉아 있지도 마라. 오해를 받는 거지. 아. 반란자 같은. 그러니 무슨 정치가 되겠습니까? 난 이해가 안 정치, 가요. 그게 제일 정치는 싫었어요. 서로 이렇게 만나서 소통하고 얘기 들어보고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같이 반영하고 이래야 국민 삶이 나아지는 건데 딱 편짜 가지고 갔다 오면 너 간첩 아니야? 막 이렇게 오해받는 거잖아요. 본회의장에서도 막 설명하잖아. 그 예. 법안에 대해서 예, 설명하는데 그 사람께 딱 나오면 쫙 다 일어나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도 안 그거 들어갔죠. 불성- 국힘 예. 분명 안 들어갔을 안 거야. 들어가요. 근데
뭘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탈당하기 전에도 예. 여쭤봤었어. 예. 맨날 이렇게 나가야 되냐고. 예. 그냥 제가 하고 싶은 투표를 내 의중대로 하면 안 되냐. 근데 예. 이건 그 공당의 뭐 예. 당원끼리 뭐 정한 거라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또 당원에 써 있잖아요. 예. 어기면은 안 돼. 아니 이렇게 당론으로 당론으로 결정된 된 거를, 거를 어기면 예. 이제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현역 의원을 어떻게 징계해요? 그렇죠. 말이 안 예. 돼. 끌고 나가잖아. 아니 저는 그래서 그 중요 법안 처리 전에는 왜 의총을 열어서 이거는 우린 찬성 입장이다, 뭐 반대 입장이다, 원내대표나 원내수석이 다 설명을 하잖아요. 네. 가끔 저는 그거에 반대되게 투표도 하긴 했어요. 예전에 소신 투표. 예, 그래서 해놓고는 예. 뭐 어쩌라고 내가 보기엔 이게 맞는데 어쩌라고. 아 그럼 뭐 방법 없어요. 예. 그렇죠. 저는 그런 식의 소신 정치가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돼야 오늘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이 막 울고 절하고 사과하고 계엄에 대해서 뭐 좀 늦었어요. 많이 늦긴 했으나 좀 이런 통렬한 반성 같은 게 좀 수반이 맞아요. 돼야 변화의 단초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대변인만 하면 뭐 하냐고요. 그러게. 윗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그러려면 예. 이번 영남에 대선에서 계시는 분들이 하셔야 된다. 대략 뭐 한 30% 중반 정도, 뭐 네. 초반 정도 득표해서 완전 폭삭 그랬어야 망하면 그냥 철저하게 깨지고 반성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이 분위기가 됐을 수 있는데 네네. 이건 아주 어정쩡한 투표 결과가 네. 나서 너무 오냐오냐 정치.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캠프 해단식이 있었는데요. 당 대표는 김문수 이렇게 어휴, 예. 주변에서 으쌰으쌰 그러니까요. 하죠. 네, 당연히. 뭐 그렇게 하고 근데 좀 그 난장판이 됐어요. 아직 안 끝났다. 여기 난장판이다. 막 이러면서 다 퇴장시켜라. 거의 이제 싸움이 난 상황인데. 사과의 절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더 난리가 나고 막 지금 그 해단식 안 끝났다. 사실상 우리가 이긴 거다. 김문수 은퇴는 안 된다. 이것은 부정선거다. 혼자서도 이긴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단식이 당 해단식은 앞서서 했고 네. 이거는 그 김문수 캠프 네, 해단식을 캠프 또 해단식. 따로 한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나 보통? 글쎄 해단식 한 번 하면 됐지 뭘 두 번씩 해단식을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취임식을 예, 겸한. 해단하고 싶지 해단하고 않은 싶지 흩어지기 싫다. 계속 예. 뭉쳐 있자 뭐 이런 뭐 거 그런 것 같은데. 같아요. 근데 예. 투표한 국민들이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투표해 주신 분들이 그걸 원해서 그런 게 아닌데 진짜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실 것 같아요. 예. 너무 진짜.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 예. 우리가 그러라고 뽑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저렇게 아나무인이 됐는지 왜 저렇게까지 됐는지 예. 잠깐 잠깐은 아니죠. 예. 그래도 제가 거기서 국회의원까지 했던 사람이로서 진짜 너무 가슴 아파요. 아 진짜 너무 가슴 아파요. 이게 뭐야? 이게 이런 뭐야 이게? 그 진짜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식사는 없는데 대신 발언의 자유 발언을 계속 듣고 있는데 5분 이상 하지 말고 남이 발언하는데 고함 쓰고 이렇게 하면 퇴장해가지고 한강 가서 고함 지르시. 그러니까 그게 유머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다 퇴장시켜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압적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이런 정치 그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끊임없이 이제 이런 정치가 나오니까 아이고 저 집은 큰일 났다 이런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근데 네.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좀비 정당이 돼버렸다. 진짜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가지고 결국에는 스스로 종말을 고하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양당의 네. 날개이기 때문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나원님은 착하신 것 같아요. 네, 독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준석한테만 지금 독해졌어요. 뭘 독해? 안 독하니까 이렇게 두들겨 맞았지. 아니 독하지 않고도 좀 정치가 예. 잘 되고 정상적인 정치가 되면 좋겠어요. 예. 그 선거 캠페인 내내 코스피 5천 아,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급기야 어제 2,800 찍었습니다. 아, 그렇죠. 더 올라갑니까? 아니 매일 올라갈 수는 없는 네, 거고 뭐 네. 오르락 내리락 하겠습니다만 네.
장기간에 걸쳐서 보면 결국에는 우상향합니다. 우상향한다. 예, 예. 왜냐하면 예. 한국 주식은 워낙 싸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네. 하여튼 세상에서 제일 싼 주식이 한국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그렇죠, 맞아요. 예, 예. 제일 싸요. 예. 근데 왜 싸냐? 예. 쌀만 하니까 싼 거지. 왜냐면 주식을 갖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 이게. 예. 그러니까 다 내려갔다. 예. 예. 한국에 좋은 회사는 많아요. 좋은 주식이 없는 거지. 좋은 주식이 없다. 예. 그러니까 좋은 회사의 주식은 좋은 주식이어야 되는데 네. 따로 논단 말이에요. 회사는 좋은데 주식은 안 좋은 주식이야. 왜냐? 거버넌스가 형편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해소하는 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분위기가 보이니까 벌써 이렇게 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고 수요일, 목요일 이틀 사이에 예. 100%가 훨씬 넘게 오른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이제는 바뀔 것 같거든. 예. 대통령의 의지도 워낙 확고하고 예. 그리고 자본시장을 좀 아는 사람들은 예. 대선 때 나왔던 이런저런 특히 자본시장 관련한 공약이 저대로만 되면 진짜 5천 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이 일단 대기 자금이 많아요. 한국이 진짜 바뀌어? 네. 이제 소위 재벌 회장님들이 자기 회사 주식 갖고 장난 못 치는 거야? 예.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 들어가야지. 이 기다리고 있는 자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상법 개정안만 하더라도 대통령 의지 상당히 강하고 민주당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회장님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한경협이 결사반대죠. 결사반대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본인의 이익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하셔서 주주 이익은 절대로 안 돼. 이런 입장인데 이거를 그래도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요. 예. 가야죠. 아니 왜냐하면 네. 이게 그 가장 큰 이유는 회장님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야 이렇게 하면 상속세 너무 많이 많이 나와 내. 이거잖아요. 네. 세금 못 내. 예. 예. 근데 그것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도 거버넌스가 훌륭한 회사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거버넌스가 훌륭한 회사예요. 근데 그 옛날에 그게 한진그룹의 증권회사 제일 작은 걸 하나 상속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주인 조중훈 회장의 막내 아들인데 네. 지배주주 되시는 분이 그거 그냥 일반 회사처럼 그렇게 경영했으면 지금 그 조정호 회장의 주식 가치 평가액이 뭐 한 1, 2천억이나 됐을래나 뭐 1조가 안 됐을 거예요. 1조 네, 남짓 네. 잘하면 됐겠지. 지금 조정호 회장이 주식 가치 평가액으로 이재용 회장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요. 왜냐하면 예. 한 13조 원 정도 되거든. 회사 규모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거지. 왜냐? 거기는 회사가 돈을 벌면 네. 꾸준하게 자사주를 사서 그냥 쌓아놓고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 줍니다. 그러면서 전체 발행 주식의 분모를 꾸준하게 계속 줄여줘요. 그렇게 한 지가 한 2, 3년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한국식의 왜곡된 지주회사 제도도 네. 바꿨고 그래서 예. 금융지주만 상장회사로 남겨놓고 화재와 증권을 비상장으로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는 구조로 바꿔놨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주가가 그냥 미친 듯이 오르고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아니 난 내 회사는 조그만데 내 주식 값어치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하고 뭐 지난 달은 내가 더 많았다가 이번 달에는 조금 적어졌다가 예. 이런 상황이에요. 크게 보면 재벌 회장님들이 더 큰 부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좀 알려드려야겠네. 맞아요. 알려드려야 예. 돼요, 그걸. 근데 당장 야 우리 회사 주식 오르면 야 회사 물려줄 때 상속세 많이 내야 되는데 아니 답답하다. 1조 물려주면서 저 6천억 상속세 내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 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면 그게 1조가 아니고 10조 물려주면서 6조 세금 내는 예. 그 자식들은 그 4천억 물려받는 것보다 4조 물려받는 게 훨씬 좋잖아요. 낫죠. 그럼요. 이걸 왜 이렇게 반대해요? 죽어라고.
김영남 의원님이 이렇게 해설 교육을 좀 다니셔야겠는데요. 모든 재벌가 재벌 좀 다니면서 네, 잠깐만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희 취재 편의점 좀 보셔야 됩니다. 재벌 회장들도. 꼭 보셔야 예. 돼요. 아니 그래서 우리도 좀 그 언론이 네. 그 보도하는 초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재계 순위할 때 다 그 회사 그룹이라고 우리는 부르잖아요. 네네. 그 그룹의 자산 순위로 서열을 항상 발표한단 말이야. 네. 뭐 삼성 1등, 뭐 SK 2등, 현대차 3등. 그러지 말고 그 회장의 주식 평가액으로 순위를 발표하는 거로 미국은 다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가 1등 했다가 예. 뭐 제프 베조스가 1등 했다가 뭐 이러잖아. 그러면 회장들도 아 이게 내가 체면이 있지 등수 너무 떨어지는데 내가 야 이거밖에 안 돼? 네. 그러면서 자기 회사 주가 오르면 등수 오르고 야 내가 너보다는 내가 낫잖아. 네. 뭐 이렇게 좀 네. 체면 차릴 수 있게 네. 보도의 내용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언론사도. 그러니까요. 저는 그 이번 대통령 선거 비상 개헌부터 대선 쭉 치르면서 언론이 진짜 중요하다. 예. 맞아요. 그리고 사실 언론이 좀 분열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어요. 늘 이렇게 양쪽 반대되는 양 진영을 불러가지고 소위 이제 기계적 균형을 맞춘다면서 끊임없이 싸우게 하잖아요. 의원님도 많이 싸우셨죠. 네.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많이 싸우셨죠. 한때 많이 싸웠죠. 예, 네. 그러니까요. 모든 방송에 거의 다 출연하셔가지고 네. 활동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수석 대변인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예. 싸웠었던 게 이제 뭐 예. 꼬리표가 있겠지. 근데 여기 와서 만나시니까 좀 어떠세요? 근데 통이 다들 크시더라고요. 다 아, 그냥, 예, 잘 오셨어요. 잘 오셨다. 예, 네, 예. 여기 올 줄 알았다. 이러면서 잘 해주시고 우리 잘 싸웠는데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예.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야지 이제 재미가 있고 시청률도 올라가고 네, 뭐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네. 자기 진영이 미는 그 후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는데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관점을 좀 달리해서 네. 진짜로 평가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지 토론도 맞아요. 이번 토론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예. 정책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놓고 예. 좋은 정책이면 설명하고 맞아요. 그리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안 되는 이유를 계속 그 하나가 상호 비방하다 끝나는 상황이 되니까 예.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막 댓글로 막 욕설을 다는 일종의 이제 그런 해우소 기능 같은 맞아요, 거는 맞아요. 하지만 네.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다. 해외 언론들 보면 그렇지 않고 좀 재미는 없더라도 정책 토론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냥 종편 보면 계속 하루 왼종일 예, 잘못한 대편, 것만 대편. 딱딱 잡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거는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통화를 하면 사실은 이제 관세 협상이 이제 본격화되는 건데 요게 또 그 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 팀이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은 뭐 A급 협상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우리에게 A급인지 미국에게만 A급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정상 간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면 네. 그때부터 본격적인 협상 국면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해 보면 알겠죠. 전임팀이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뭘 약속을 해놨는지, 예, 어떤 예. 사고를 쳐놨는지 이제 아이고.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사고를 크게 쳐놨다면 그거 수습하는 것도 네.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야 니네 정부가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 얘기했는데 예. 니네 네. 선거로 바뀌었다고 말 바꿔? 예. 그리고 그 서양 사람 기준으로는 뭐 전국 전 세계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약속 안 지키는 거는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덜컥 약속을 해놨다면 그걸 되돌리기가 진짜 어려울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우리는 그 방위비 내지는 주한미군 지금 축소 얘기까지 던지고 있잖아요. 네. 그 미국도 보면 비슷해요. 그 주한미군 그 축소 감축을 정부 공직자의 입보다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언론을 통해서 이제 흘렸잖아요. 근데
그리고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지. 그렇죠. 하지만 그 기사가 왜 나와? 얘기해 주니까 쓰죠. 그렇지. 나온 이유가 다 있는 그렇습니다. 거지. 예. 더군다나 그게 어디 찌라시가 아닌데 아니죠. 그렇죠. 그 권위 있는 매체인데. 언론사인데요. 그러니까 난제는 정말 첩첩산중이죠.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요. 예, 걱정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중국 러시아 문제도 사실은 계속 이렇게 배척하면서 있을 거냐.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시장을 다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것도 굉장히 큰 난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거나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사실은 실용의 관점으로 보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님께서 얘기하는 부분 중에서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일즈 외교의 네.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예. 이념으로 가기 시작을 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특히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는 워낙에 기선제압하면서 협상이나 딜을 해서 본인이 얻고 싶은 걸 꼭 그쵸. 가져가는 예, 사람이기 예,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걸 그 이재명 스타일로 예. 저는 하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예,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중국이나 이거 똑같아요. 이제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중국이든 러시아든 뭔가 풀어줄 건 풀어주면서 지금 같이 해야 되잖아요. 네, K컬처를 얘기를 했다라는 예, 예, 것은 예. 그 시장이 크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 그렇죠. 그 중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풀 건 풀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랄까 그 가치가 높아지는 부분이고 네.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이 부분을 또 이념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 좀 저는 좀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 관점이라는 부분을 네. 그냥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대로 실용의 관점으로 네. 우리나라의 국익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더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네. 도움이 될지 예. 그 관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안보와 그다음에 이제 경제는 구분해서 구분해야죠. 예, 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안보와 경제를 섞어버려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서 더 국민들한테 혼란이 있고 특히 한일 관계에서 그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과거사까지 이렇게 정리하는 건 아니잖아 이제 이런 여론이 그럼요.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올해 그 경주에서 에이펙 열리잖아요. 네, 네, 여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올 거냐. 또 그 리창 총리를 보낼 거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대통령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것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냐 뭐 이제 네.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중국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적대국 아닌 적대국처럼 지금 돼버렸지. 되어버렸잖아요. 네, 우리가 맞아요.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얘기하고 뭐 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발언이 네. 러시아를 마치 적성국 취급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껄끄러워졌는데 중국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풀려면 네. 저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러시아하고 확 가까워지면 중국하고의 관계가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한국이 러시아하고 가까워져? 안 안 돼. 되는데? 우리하고 더 가까워야 되는데? 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올 거예요. 리창 총리 안 보내고. 예. 그 러시아하고 어떻게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느냐? 러시아는요. 네. 사실은 1차 산업이 발달한 나라예요. 제조업이나 뭐 이런 거는 미비해요. 예. 거기는 원자재 팔아서 먹고 예.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근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이런저런 서방의 제재를 많이 받아서 예. 갖고 있는 원자재를 팔기가 어려워요. 시장이 확 쪼그라들었어요. 예, 예. 이럴 때 예. 러시아의 예. 천연가스를 우리가 장기 계약으로 사오자. 근데 예. 배가 아닌 예. 러시아에서 북한을 관통해서 우리나라로 이어지는 예. 파이프라인을 예. 건설해서 장기 계약을 맺자. 뭐 50년 예. 이런 식으로. 네. 빵 발표하면 푸틴 대통령하고 해서 네. 이거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다라는 뉴스만 나가도 네. 시진핑 주석이 야 나 좀 보자. 우리 좀 만나줘. 우리 좀 만나. 우리 예. 아무래도 친해져야 되지 그렇지 않겠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외교 뭐
모든 게 머리 싸움인데 도대체 윤석열 정부에서는 머리를 안 써. 네, 맞아요. 답답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뭐 미국이 세게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뭐 그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고 태도 똑바로 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내정 간섭이야. 그러면서 미국에 또 공포탄을 쏘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다. 이게 중국과 되게 자신 있어 하시던데. 아 그래요? 네, 저 내부에서 얘기 들어봤는데요. 네네.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잘할 수 있을 오. 자신을 가지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이거 단독이네. 예. 네, 자신 있어 하셨어요. 잘할 것 같아요. 잘 다룰 수 있다. 잘 다룰 수 있을 트럼프를. 것 같아요. 예. 저희 같은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 끌고 오는 사람인데 그 마음을 예. 전 진짜 계속 공격했던 사람임에도 예.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는 대표 시절 네. 후보 시절에 어떻게 그 설득하셨어요? 그 입당 아까 저희 예방할 때 몇 번 뵀었고 예. 뵈면서 느낀 점은 예. 본인의 매력 발산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리더로서. 네, 예. 리더로서의 매력 발산. 그래서 약간 좀 그 차갑거나 무섭다 이렇게 느끼는 지점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차가움이 측은지심이 있는 되게 친절한 분이시구나. 되게 배려심이 있으신 거에 좀 놀랐고. 예. 그리고 그 무섭다라는 게 뭔가 했더니 예.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무섭겠어요. 그렇죠. 일을 너무 시켜. 첫날부터 야근하고 김밥 주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뭐야 김밥이 뭐야? 김밥을 먹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할 때 긴장해서 일하는 스타일이시구나 뭐 이런 네. 것들을 느꼈고 예. 뭐 여하튼 저는 꾸준하게 이분이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 리더십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그게 아니었잖아요. 사람이 바뀌고 말을 바꾸고 또 그 이재명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준석 예. 후보도 저는 그게 제일 싫었던 거거든요. 사람이 거짓말 시키고 네. 말한 걸 지키지 않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검증하듯이 계속 지켜봤을 때 예. 자신이 저에게 말한 게 있어요. 예방했을 때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나가는 걸 보았을 때 너무 놀랐고 예. 그리고 전화 통화를 이제 예. 제가 힘들 때 예. 사자회담 하시죠. 예. 뭐 육자회담 하시죠. 예. 여러분 그게 전화도 해봤는데 예. 유일하게 전화 받는 사람이었어. 그 대표였어요. 예. 물론 안 됐어. 예. 안 하더라도 뭐가 예. 안 되더라도 이래서 안 돼요. 전화 한번 받아주는 거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그래서 소통을 제가 한다는 건 대단한 그 거죠. 소통, 예. 소통을 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예. 아 이건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예. 그래서 못하는 거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예. 요래서 못해요. 예. 한번 그거 생각해 볼게요. 예. 아니면 이걸 해봅시다. 이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확실한 부분이 저는 그 리더십 그리고 이제 포영의 리더십이 있다라고 네네. 느꼈는데 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이 부분이 저는 외교적으로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 관계자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대통령 되면 예. 친하신 분이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예. 친하신 분이 예. 외교적으로도 트럼프하고 엄청 잘 맞을 것 같다고 본인은 예. 느끼신다. 골프를 해야 되나? 근데 서로 원하는 걸 딱 얘기하시는 스타일일 것 같아. 예. 이렇게. 뭐 원하냐? 트럼프 나는 이거다. 대통령이 원하는 협상. 점을 딱 얘기해서 예. 그거에 대한 협상을 쫙 하는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급하게 안 하고 천천히. 타이밍을 딱딱 봐가면서 네. 하지 않으실까? 그렇군요. 뭐 이런 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걱정은 진짜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이 엎질러 놓은 게 뭔지만 그게 좀 문제인 거지. 그게 문제이지. 문서로 해놨으면 이제 큰일 그러니까 나는 예, 약속해놨으면 그것도 예. 그냥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 정부 간 문서인데 네. 그거를 뭐 일종의 뭐 MOU가 됐든 뭐가 됐든 해놨으면 야 이거 다 전 정부가 해놓은 건데 무시할 거야? 뭐 이랬을 때 그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걱정이네요. 사고 치고 온 거 물론 수습하는 이제 거. 법률적으로 MOU는 법적 예.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예. 글쎄 MOU 형태가 있는지 뭐 예. 어떤 그 각서 형태가 있는지 각서. 뭐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어떤 그 서양 사람 기준으로 이거는 분명한 약속이라고 느낄 만한 거를 뭘 해놨으면 네. 큰일인 거죠. 그거 풀기는 진짜. 어려워요. 큰일이네. 예, 정말. 그것도 자기 선거용으로 써먹으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뭔지 모르고 갔는데 엄청난 게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그거는 뭐 예, 이재명 방어가 대통령 될까. 문제로 못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사고 걱정. 쳐놓으면 안 되나.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정말 이해가 안 가.